여기는 기존에도 대면형 주방이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기둥이 거슬리는 위치에 있었고 아일랜드 디자인이 좀 올드하고 투박했습니다. 또 냉장고 자리가 있긴 했는데 애초에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주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한독의 홍철균입니다. 요즘 인테리어 디자인 너무 다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분명히 SNS 본대로 따라했는데도 혹시 우리 집만 촌스러워지신 거 아닌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디자인 스타일이 많이 다양해져서 동양적인 고요와 절제가 테마인 젠 스타일, 빈티지한 느낌과 스테인리스 마감재가 특징인 일명 쇠테리어 스타일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가장 호불호가 없는 건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입니다. 화이트나 우드 컬러의 조합에 따라 따뜻하고 포지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 빈티지하고 차가운 느낌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가장 큰 키워드는 세 가지예요. 우드, 라운드, 간살. 쉽게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세라믹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지만 무턱대고 겉모습만 따라하시면 올드해 보이고 촌스러운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쁘고 실용적인 현관, 이 네 가지를 놓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벤치입니다. 벤치를 넣으면 디자인과 실용성 모두를 잡을 수 있어요. 디자인은 화이트 앤 우드 컨셉에 맞춰서 우드로 포인트를 줬는데요. 신발장에 사용한 한솔 클레인 크림과 잘 어우러지는 컬러 조합입니다. 현관 벤치 디자인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벤치를 양쪽 벽이 받아주는 게 아니라면 모서리는 반드시 라운드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혹시 지나다니면서도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습니다. 또 하부는 완전히 막는 것보다는 띄우는 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공간감이 생기고 청소도 쉬워집니다. 벤치 커버는 기능성 원단으로 선택하세요. 방수가 되는 원단을 쓰면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바닥은 600에 1200 타일을 사용했는데요. 이 집 전체에서 사용한 타일들이 모두 동일한 타일이에요. 이렇게 바닥재를 통일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이에요. 현관에서 거울은 단순히 외출 전 체크용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현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이번 현장에서는 회전하는 전신 거울을 설치했는데요. 거울이 돌아가고 뒤에서 간접 조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관 조명과 연동된 볼형 벽 등을 함께 배치해서 고급스러운 무드를 만들었죠. 현관 조명과 거울 조명은 색 온도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따뜻한 화이트 앤 우드 컨셉이라면 3000켈빈 정도의 전구색이 잘 어울립니다. 세 번째는 중문이에요. 중문 디자인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현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아치도어를 적용했는데 좀 특이한 디자인이죠? 아치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디자인은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대부분 나무가 두꺼워서 좀 투박한데 얘는 좀 얇고 세련된 라인이 돋보이도록 특별히 디자인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유리는 일반 유리가 아닌 백유리입니다. 일반 유리는 철분이 들어있어서 그린색을 띠는데요. 공간 자체를 푸르스름하게 만들어버려요. 웜하고 코지한 공간에는 이런 백유리를 적용해서 공간을 좀 더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나비경첩을 사용하면서 우드 컬러로 통일해서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은 디자인 공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주문을 열면 시선이 처음 닿는 곳이 있죠? 이 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집의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이번 고객님은 이 자리에 달 항아리를 놓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 요소로 기획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림을 거시는데요. 그림은 입체감 없이 텍스처와 색감만 있기 때문에 좀 심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달 항아리, 조각품, 플라워, 오브제 같은 조형적인 요소를 넣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벽체 마감은 도배를 처리했는데 디아망 브러쉬 도어 크림 베이지예요. 화이트 우드 컨셉에서는 벽지도 이런 순백색보다는 살짝 베이지 톤이 들어간 제품이 우드와 더 잘 어울립니다. 먼저 기존 집 상태를 보면 자재들이 정말 좋았어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 벽은 대리석 마감이었습니다. 15년 정도 된 집인데 같은 연식 아파트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고급 마감재를 쓴 집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마감재도 집의 전체적인 톤 앤 무드가 맞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촌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고객님은 처음에 여기가 답답하니까 다 철거하고 뻥 뚫어달라고 하셨는데요. 뻥 뚫으면 더 넓어서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공간을 그냥 넓혀버리기만 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 활용이 어려워져요. 이 집은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좌측에 업무 공간이 서재가 있고 그 옆으로 따님 방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재 있는 업무 공간과 자녀들의 공부 공간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룸으로 기획해봤습니다. 스터디룸에는 간접 조명이 들어오는 책장을 넣었는데 이렇게 책장 제작하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반 가운데
보관 기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선반이 처지는데요. 금속으로 만들어도 처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지할 수 있는 기둥을 가운데에 세워서 구조적으로 안정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룸을 보시면 문이 없죠? 아치형 게이트만 열어뒀어요. 여기를 완전히 막아버리면 거실이 좁아 보여요. 그래서 개방감을 가지고 가는 게 첫 번째고,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이 따로 없기 때문에 게이트를 통해서 거실 냉방이 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게이트를 자세히 보시면 대각선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여기가 90도로 각진 공간이었다면 내부에 가구 배치하는 건 더 유리했겠지만 현관에서 걸리는 시야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꺾이는 모서리는 사선으로 깎고 라운드 처리하면서 개방감을 살렸습니다. 거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 공간에 입체감이 생기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예전 거실을 보시면 안방문이 있어요. 이 문만 없애줘도 공간감이 생기면서 집이 훨씬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위치를 옮기고 안방 쪽을 살짝 열어주니까 공간이 겹겹이 쌓여 보이면서 입체감이 생기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굉장히 큰 간접등 바스가 있죠. 이 현장이 저희가 했던 집 중에서 라운드캅이 제일 큰 현장인데요. 크게 굴려서 천장을 조성해줬어요. 직각으로 딱딱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곡선을 굴려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흐르기 때문이에요. 특히 화이트 우드 컨셉이 부드러운 무드라서 이런 곡선 디테일이 훨씬 잘 녹아듭니다. 거실 소파랑 테이블은 지아티 제품이에요. 미려한 우드 팔걸이가 이 집의 전체적인 컨셉과 조화를 이루는 소파인데요. 실링팬은 루시어의 코타라예요. 우드 컬러 제품으로 선택해서 전체적인 톤 앤 매너에 맞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주방 쪽으로 돌아보시면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철거를 할 수 없는 콘크리트 기둥이 있었는데 이걸 그냥 두면 딱딱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라운드로 감쌌습니다. 천장에 간접등 바스 라운드, 기둥도 라운드, 이렇게 통일감 있게 가져가니까 공간 전체가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스위치도 곡선 디테일에 맞춰 특별한 걸 적용했는데요. 르그랑의 두시 제품입니다. 동그란 모양이 귀여운 스위치예요. 독특한 스위치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방 미팅을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30평대에서 60평대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넓은 주방을 기대하시는데 생각보다는 주방이 안 넓어집니다. 이 집이 커지면 수납이나 배치에 욕심을 부리게 되거든요. 이것저것 넣다 보면 정작 조리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넓은 대면의 주방을 꿈꿔도 실제로 써보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치수를 잘 설계해야 돼요. 여기는 기존에도 대면형 주방이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일단 기둥이 거슬리는 위치에 있었고 아일랜드 디자인이 좀 올드하고 투박했습니다. 또 냉장고 자리가 있긴 했는데 애초에 정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주방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이 주방은 LDK 구조로 설계했는데요. 거실, 다이닝, 주방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죠.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니까 훨씬 넓어 보입니다. 주방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선이에요. 싱크대, 냉장고, 인덕션을 삼각동선으로 배치해야 됩니다. 요리할 때 이 세 곳을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거리가 적당해야 효율적인 주방이 완성됩니다. 기존에는 냉장고가 오른쪽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장보고 와서 정리하기는 편한데 요리할 때는 거리가 멀어지는 단점이 있죠. 지금은 냉장고를 조리 공간 바로 뒤에 배치해서 도어가 정면에 보이게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측면에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깔끔해 보입니다. 아일랜드 깊이는 약 1100에서 1200 혹은 약 2800 이상으로 크게 적용해서 사용하는데 불편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깊어야 조리 공간이 넓어져서 막 올려두고 요리하기 좋아요. 공간 활용한다고 인덕션을 아일랜드 가장 자리까지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여유 공간을 둬야 해요. 왜냐면 요리할 때 소스가 복도로 다 튀어요. 뭐뭐마르든 뭐든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계하려면 끝자리는 망장을 배치하면 좋아요. 상판에 여유 공간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조리할 때 음식물이 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서랍 하드웨어는 블럼을 적용하고 겉면은 세라믹으로 감싸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일랜드 상판과 하부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 나요. 우측에 카페상이 있어요. 여기에 살짝 우드 포인트를 가미했는데요. 화이트에는 우드라고 해서 너무 우드 비율을 높여버리면 쉽게 촌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분 살짝 넣어준 형태로 기획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온통 화이트면 또 차가워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몇 대 몇 비율로 하는 게 적당한가요? 전체 공간에 60%는 안 넣으면 좋고요. 20% 정도면 좀 단정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옆쪽 벽체를 보시면 도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실외기실이고 다른 하나는 보조주방으로 통하는 도어입니다. 실외기실은 기존에 터닝 도어가 있었는데 이걸 없애고 간살 도어를 넣었어요. 간살 도어는 빛은 들어오면서도 공간은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탁에 자연스럽게 채광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안 쓰는 공간도 발상을 약간 전환하면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보조주방도 한번 보여드리면 고객님이 밥솥은 잘 안 쓴다고 하셔서 이쪽에 소과전을 보관하거나 분리수거를 하는 용도로 만들었어요.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성할 때는 근처에 있는 발코니 공간을 활용해서 보조주방을 설계해야 항상 메인 주방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안방은 도어 위치를 바꾸면서 휴식 공간과 공용 공간을 분리해줬습니다. 이 집은 안방 욕실이 공용 욕실 역할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복도 같은 완충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문 하나로 딱 닫아버리면 동선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간살 파티션인데요. 안방 침실 앞에 벽체를 새로 세우고 간살로 파티션을 만들어서 디자인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완충 공간이 될 수 있게 구성했어요. 안방은 침실이에요. 쉬는 공간이죠. 그런데 침실을 너무 넓게 가져가면 오히려 편함이 떨어지고 좀 휑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간을 기능적으로 나눠줬습니다. 침실 영역, 워크인 클로젯 영역, 그리고 파티션으로 구분된 복도 영역, 이렇게 나누니까 각 공간의 성격이 명확해지고 침실은 오롯이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요. 여기는 북박이장 위치를 반대로 바꿔줬어요. 이 벽 바로 뒤가 거실 TV 벽이거든요. 만약에 침대 머리가 이 방향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실에서 TV 보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와요.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대는 반대로 이동해줘서 소음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게끔 구성했습니다. 이 욕실은 기존 레이아웃은 그대로 살리면서 드라마틱하게 분위기가 변했는데요. 호텔 같은 욕실 만드는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양변기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 집은 들어오자마자 유리부스 너머로 변기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이러면 전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 파티션을 타일로 변경했어요. 솔직히 유리 파티션은 관리가 안 됩니다. 물때 비누 자국 이런 게 아무리 닦아도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타일 파티션이 관리도 쉽고 고급스러움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지 관리가 편한 세면대 이렇게 따라하세요. 기존 세면대를 보시면 탑볼 형태였는데요. 이런 탑볼은 주변에 물도 고이고 청소하기 번거로워서 쉽게 지저분해집니다. 고객님은 이 공간을 파우더룸 겸용으로 사용했으면 하셔서 타일 세면대와 언더볼 조합으로 바꿔줬어요. 상판은 세련돼 보이도록 최대한 얇게 만들었고요. 왼쪽에는 수납장이 있는데 이렇게 타일 안쪽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계했고 화이트 앤 우드 컨셉에 맞춰서 우드 도어를 적용했어요. 그 옆에는 비정형 거울을 만들어서 디자인에 변주를 줬습니다. 보통 거울 도어가 달린 수납장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수납과 거울을 분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제 자녀들이 쓸 욕실을 보실게요. 양쪽에 따님들이 사용할 방이 하나씩 있어서 각자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어는 포켓 도어를 적용해줬고요. 욕실로 들어가기 전에 전실이 있는데 여기는 파우더룸 겸 수납 공간이에요. 속옷이라든지 소품 같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서랍을 넣었습니다. 욕실 안쪽은 모자이크 타일을 적용해서 조금 귀여운 느낌의 욕실로 만들어 봤어요. 보시면 이 욕실에는 창문이 있는데요. 욕실에 창문이 있다면 이렇게 빛이 잘 머물 수 있게 디자인하시면 좋습니다. 화이트 우드는 가장 대중적인 스타일이지만 사실 어려운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화이트와 우드의 비율, 톤 차이, 질감까지 조금만 틀어져도 금방 촌스러워지거든요. 이번 집이 세련될 수 있었던 건 화이트 우드 컬러 조합도 조합이지만 라운드와 간살이라는 요소를 공간 흐름과 구조에 맞춰 적재적소에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라운드는 시선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간살은 공간을 기능적으로 나누면서도 디자인 포인트가 되어줬죠. 이렇게 같은 평면이라도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 집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고 인테리어에 대한 아이디어나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한독의 홍설균이었습니다.